안녕하세요. 오늘은 생물 다양성 세 번째 시간, 환경과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사막여우, 붉은 여우, 북극 여우가 같은 여우인데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생겼는지, 왜 그렇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그만큼 환경이 생물 다양성에 매우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자, 변이라고 하는 건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서 나타나는 생김새나 특성의 차이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변이가 다양할수록 생물 다양성은 높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변이는 환경에 아주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인간이 다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날씨가 너무 추워졌습니다. 겨울이 한 6개월 정도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추위에 약한 사람들은 빨리 죽게 될 거고, 추위에 강한 사람들은 오래 살아남아서 그 자손을 계속 번식시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해에도 6개월 동안 추워요. 그 다음 해도 6개월 동안 추웠어요. 자, 우리나라에 빙하기가 온다면 결국은 추위에 강한 사람들만 살아남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일까요? 털이 많은 사람일까요? 지방이 많은 사람일까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남게 되겠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갑자기 동물들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먹이가 되는 생물들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풀만 먹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만 살아남게 되겠죠. 혹은 갑자기 우리나라에 사자의 개체수가 너무 늘어났어요. 그러면 사자는 충분히 인간도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존율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사자에 충분히 살아남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힘이 좋은 사람일까요? 우리의 생존율이 분명히 달라지게 될 거예요. 인간의 생존율이 달라지게 되면 우리 밑에 우리 먹이사슬 아래쪽에 있는 것들도 아마 생존율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갑자기 추워진다거나 아니면 먹이가 달라진다거나 천적이 나타난다거나 이런 요인에 따라서 생태계는 달라지게 됩니다. 생물 조합이 달라진다는 얘기가 되는데 결국 환경이 다양하면 생물 다양성도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자, 우리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생물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비슷한 환경 말고 정말 극한 환경에서는 생물이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고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아프리카의 초원입니다. 여기는 기온이 되게 높고 비가 거의 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계절을 얘기하지만 이 아프리카는 사계절이 아니라 건기와 우기라고 해서 계절이 두 개가 있습니다. 건기는 건조하다고 해서 비가 하나도 오지 않는 시기를 얘기하고 우기는 비우자를 써서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아요. 그러면 가장 살기 힘든 게 식물입니다. 식물들은 비가 많이 와야 많이 자랄 수 있는데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대부분은 1년밖에 못 사는 풀들밖에 존재하지 못해요. 그리고 키가 작은 나무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풀을 먹고 사는 그러니까 나무 열매나 아니면 나무에서 자라는 걸 먹을 수 있는 종들은 거의 못 산다고 보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는 어떤 게 사느냐? 풀을 먹고 사는 초식 동물이 살게 됩니다. 얼룩말이나 코끼리, 기린 이런 동물들이 풀을 먹고 사는 초식 동물들이 살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초식 동물을 먹고 사는 육식 동물들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초식 동물들이 육식 동물에 너무 약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모여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얘들은 군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군집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육식 동물은 실제로 많아요. 그런데 여기 풀이 없으니까 곤충이나 새 같은 게 없겠죠.
그래서 곤충을 잡아먹는 육식동물, 파충류 이런 거는 별로 없고요. 정말 동물을 잡아먹는 큰 육식동물들, 아프리카 사자, 표범, 제규어 이런 애들이 여기에 살게 됩니다.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아마존이라는 곳입니다. 아마존은 열대우림, 비우자에 숲을 림자를 써서 비가 많이 오고 숲이 우거진 지역을 얘기하는데 실제 열대우림 지역은 많습니다. 그냥 열대 지방이면 돼요. 더운 지방, 비 많이 오고. 동남아시아도 그렇고요. 아프리카 중에서 중앙 쪽, 중앙 아프리카가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마존이 존재하는 중남미 지역도 있습니다. 우리 아마존이 왜 이렇게 유명하냐면 전체 우림의 40%가 아마존이래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의 우림에서 40%나 차지하고 있는 게 이 아마존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아마존은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배출합니다. 지구에서 필요한 산소의 4분의 1을 이 아마존에서 다 내보낸대요. 정말 대단하죠. 여기에는 비가 많이 오고 온도가 따뜻하기 때문에 식물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가 어느 정도로 오냐면 매년 3m 정도의 비를 내린다고 합니다. 3m 정도.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우리나라에 만약 이렇게 오면 무조건 홍수입니다. 이 정도의 비가 내리기 때문에 식물이 4만여 종이 존재한대요. 그러면 이 식물 사이에서 곤충류가 엄청 존재하겠죠. 그리고 이 곤충을 잡아먹는 도마뱀이라든가 개구리 이런 양서류가 400여 종이 400종 넘게 있고요. 이 도마뱀이나 아니면 개구리를 잡아먹을 수 있는 뱀류, 파충류가 또 400여 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양서류나 이런 걸 잡아먹는 조류가 1300종 정도가 있대요. 1300종. 그러니까 새가 1300종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유류가 427여 종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당연히 비가 많이 오니까 물도 많겠죠. 물고기가 3000여 종이 서식한다고 합니다. 지구에 거의 살고 있는 종의 50%는 여기에 다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개수로, 마리수로 50%가 아니라 개체 종류의 50% 이상이 여기에 살고 있대요. 그래서 지구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아마존은 꼭 보존되어야 된다고 모두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은 남극입니다. 남극 대륙은 대륙의 면적으로 보면 정말 큽니다. 우리 저 밑에 보면 호주 있는 오스트레일리아라고 해야 되나? 그 반도보다 훨씬 커요. 근데 98%가 얼음으로 덮여 있고 얼음의 두께가 평균 1.6km라고 합니다. 지구에서 가장 추운 지역이고 인간이 살기에는 너무 온도가 낮기 때문에 거주지는 없대요. 인간이 살고 있는 거주지는 없대요. 다만 남극 기지라고 해서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1000명, 2000명 정도의 사람이 보통 거기서 지낸다고 합니다. 여기는 풀이 없잖아요. 초식 동물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존재할 수 있는 건 뭘까? 결국은 이 땅 위에서는 어떤 것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다에 먹이를 두고 있는 것들이 살게 되겠죠. 펭귄이나 바다표범, 남극 물개 이런 몇 개의 종들만 생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바다에도 물고기가 많이 살지는 않을 거예요. 이 안에 식물이 존재는 한데요. 한 2종 정도 있다고 합니다. 2종. 자, 여기는 사하라 사막입니다. 여러분 사막이라고 얘기하면 모래가 가득할 것 같죠? 그런데 실제 이렇게 모래로 가득한 모래사막은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 80%의 사막은 돌이나 암석, 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막을 훨씬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사막을 암석 사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하라 사막은 아프리카 대륙이 있잖아요. 아프리카 대륙 저 위쪽으로 3분의 1 이상이
사하라 사막인데 이 사하라 사막에는 연간 강수량이 0.25m 정도 된대요. 아까 아마존이 3m 정도의 비가 온다고 했는데 여기는 1년 동안 25cm 정도의 비가 내립니다. 낮에는 온도가 4에서 50도까지 올라가고요. 밤에는 1, 20도 혹은 영하까지도 온도가 내려가서 하루 일교차가 보통 3, 40도입니다. 너무 건조해서 여기에는 풀이 자라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럼 당연히 풀이 없으니까 풀을 먹고 사는 게 없겠죠. 그리고 나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열매를 먹고 사는 새 종류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겨우 적응하는 게 몸집이 굉장히 작은 곤충류, 그러니까 몸집이 커버리면 열을 많이 뺏기기도 하고 열을 많이 받기도 하기 때문에 곤충류가 이렇게 잘 적응한 곤충류가 존재하고 도마뱀, 모래고양이, 영양, 사막 여우 등 그러니까 이 극한 상황에 잘 적응한 몇 종의 생물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랑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 네 개의 환경 중에 생물 다양성이 가장 높은 환경은 어디라고 생각하죠? 네, 바로 열대우림 지역에 있었던 아마존이 되겠죠. 열대우림은 일단 습도가 높고 온도도 높기 때문에 식물이 잘 커요. 식물이 잘 크면 곤충, 초식동물이 많아지고 따라서 육식동물도 많아지기 때문에 네, 아마존과 같은 열대우림 지역이 가장 높다고 생물 다양성이 가장 높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정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진화론에서 사람은 유인원에서 진화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진짜로 사람과 유인원이 처음에 같은 종에서 진화한 거라면 왜 이렇게 진화했을까가 정말 궁금합니다.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두개골을 봤을 때 사람은 머리 위쪽, 뇌가 들어가는 쪽이 매우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뇌 부피가 1.5리터 정도 되고 유인원은 0.4리터 정도 된대요. 여러분 콜라병 그게 1.5리터 그리고 우리 생수병 작은 게 0.5리터 정도 되거든요. 네, 뇌의 부피가 그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이의 구조도 보면 사람은 가지런하고 어금니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요. 그 유인원은 세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부분이. 그리고 손을 봤을 때 유인원은 엄지손가락이 매우 작은데 반해서 손은 사람이 훨씬 크고 엄지손가락이 길어요. 발의 모양을 보면 사람은 발가락 5개가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데 유인원은 사람 손처럼 엄지발가락이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잡기 좋게 만들어져 있고 사람 발은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서 있을 때 보면 척추의 모양이 사람은 약간 S자 모양이래요. 심한 S자는 아니고 약간 이렇게 S자 모양. 그런데 유인원은 척추가 이렇게 C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팔, 다리 길이를 보면 사람은 다리가 더 긴데 유인원은 팔이 훨씬 길어요. 도대체 사람의 어떤 환경 요인 때문에 유인원과 이렇게 다른 차이를 지니게 되는지, 두개골은 왜 그런지, 이는 왜 그런지, 손, 발, 척추의 형태, 왜 사람은 팔이 짧은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